잘리는 건 예고가 없습니다. 이 시장 밖에서 쫓겨나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라는 거는 물물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노동과 시간을 줘서 바꿔놓을 때 내 피땀 눈물 같은 이 돈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바꿔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는 행위는 직장인분들은 절대적으로 멈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때 저는 특별한 사업은 안 했었고 저는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어요. 왜 네.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뭐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때도 뭐 이렇게 사석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차도 막 타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써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에서 투자를 잘했다면은 지금의 요즘 뭐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세 자릿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앞자리가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몰랐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잘릴 거라고 알아요? 진짜. 몰라요. 네. 그거를 안다라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인 것 같고 저는 제가 유재석 선배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잘 안 풀렸다 하면 수근이 형 정도. 왜냐면 방송국 안에서도 그런 재능을 인정받았었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차세대 이제 뭐 예, 이런 평가도 받았었고 뭐 제 성격을 보셔서 알지만 제가 어디 가서 뭐 꿀리거나 뭐 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멘트도 좀 세게 나가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갑자기.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막 네. 많이 쓰면 사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월급이 작고 막 이러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거를 소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제일 후회가 근데 된다는 실제 거예요. 소비를 해보시면 네. 어때요? 그게 뭐 그때는 좋긴 좋았죠. 좋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공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를 위한 선물. 예.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공허하고 막 그러니까 막 술로 달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명품 가방 사고 막 외제차 막 저는 스포츠카가 아니면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계속 스포츠카였어요. 스포츠카로 1년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고 막 뚜껑도 열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지금 내가 버는 돈이 평생 갈 줄 알았고 이 돈이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 써도 돼. 에이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 정도 써도 되지 뭐. 그래서 잘 되는 건데 이렇게 써야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내일이 더 잘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술도 발렌타인 30년 까야 내가 다음날 기분 좋게 또 일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발렌타인 30년에 취하나 소주에 그럼, 취하나 똑같아요. 차도 뭐 어떤 차를 타냐 무슨 이거보다 다음날 일하면 똑같이 힘들어요. 통장 잔고만 오히려 마이너스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알았죠. 차를 땅바닥에 굴리는 순간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그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지금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이 힘들고 고되니까 뭔가 좀 나를 위한 보상을 자꾸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롯이 시드머니로 모여 있었다라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더 가져다 올 수 있었다. 제가 첫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2016년도에 제가 마음을 먹고 3개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부동산의 개수는 6개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죠. 앞에 숫자가 바뀌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때 다 부동산에다가 투입을 했었던 시기니까 그런 지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타성에 젖어가면서 내 돈을 이렇게 써도 돼. 주말에는 수영장 딸린 펜션에 놀러 가도 돼. 내가 이렇게 버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놓일 수 있다. 왜냐? 잘리는 건 예고가 없습니다. 이 시장 밖에서 쫓겨나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챗 GPT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으셨습니까? 자율주행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알았을까요?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현대자동차 임원이 기계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였다가 전자제품이 되면서 그러면 많은 그쪽의 분들은 분명히 또 실직을 경험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알고 계시는 모 제과에 다니시던 홍보팀에서 꽤 임원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도 하루아침에 중국적 리스크가 발생됐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회사를 나오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막막하죠 처음에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미리
대비를 좀 해놓으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말씀까지 그러면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대비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자산을 좀 형성을 해가지고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 남의 거에 기대서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른 뭐 방송국 이런 거 기대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유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노동은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회사에다 줘야 이제 회사에서 받는 돈이 월급이잖아요. 그럼 내 노동을 무한대로 투입을 시켜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거를 잘 돼봤자 내가 일정 금액의 돈을 이제 받지만 그런 일을 해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회사잖아요. 네.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내 게 아니잖아요. 네, 회사가 어떻게 내 겁니까? 내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는 거거든요. 내 소유. 그럼 내가 가진 거 있는 건 뭡니까? 결국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내 노동과 시간을 줬던 그 바꿔놨던 나의 월급이잖아요. 돈이죠, 돈. 근데 그 월급을 또 누군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건과 바꿔주는 거를 계속 이제 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소비를 하고 뭐 좋은 펜션 가고 차 사고 이런 거 하면 결국 내가 당연히 모아놨어야 되는 내 소유를 결국 이 감가상각이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가 높아지는 무엇과 바꿔놓지 않고 가치가 계속 낮아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옷은 네. 명품이든 유니클로에서 10,000원짜리 사든 목 늘어난 거 똑같거든요. 반팔티 같은 경우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언젠가 장롱에 들어가 있다가 옷 분리수거에다가 네. 버릴 거 분명하지. 그러면 걔는 10,000원의 가치는 아예 잃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00원어치 사는데 그게 13,000원이 될 수가 있고 15,0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는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투자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단지 내 감정에 의해서 뭔가 소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그 현금을 그 투자물과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금이 현찰이 그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것을 좀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이라는 거는 뭔가 물물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막 굉장히 높았을 때 당시에 독일에서 전쟁 이후로 세계 1차 대전 이후로 그 현찰 뭉치들 그거 땔감으로 썼던 거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뭔가 물물 교환을 해놓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가 아무도 없어요. 뭐 시계를 사야 되고 뭐 하다못해 키보드 마이크를 사는 거 뭐 이런 거는 뭔가 좀 이제 물물 교환의 가치로 인정받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냥 얘네들은 어차피 쓰다가 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 내 노동과 시간을 줘서 바꿔놓을 내 피땀 눈물 같은 이 돈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바꿔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다음에 뭐 주식이 됐든 뭐 상장된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그런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뭐 롤렉스가 됐든 뭐 하다못해 뭐 샤넬 가방이 됐든 왜 가격이 네.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과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의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는 행위는 지금 직장인분들은 절대적으로 멈추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욜로라든가 네. 뭐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소비들, 오마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을 우리가 잘 먹나요? 저는 거의 그런 거는 직장인 기준으로는 사실 너무 비싼. 근데 그거를 한다니까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인스타라는 게 내 돈을 계속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니까 그런 소비들을 끊임없이 공간을 사는 행위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막상 사진을 찍을 때 무슨 이렇게 시계랑 이렇게 차 로고랑 같이 찍는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뭐 어디 밥 먹으러 왔다 그러면 여기다 와인이나 샴페인이 있는 거라든가 뭐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거릅니다. 예.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허세가 있는 사람과 같이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건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잘라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부럽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또 따라가는 소비들을 한단 말이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 절대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런 소비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는 뭔가를 바꿔놓아서 나중에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선물하지 못하고 그때 역시도 내 시간과 노동을 뭔가 또 돈과
어떤 회사나 알바나 이런 곳에서 계속 바꾸는 작업을 그때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게 있어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로 잘 바꿔놓지 못하면은 네. 계속 내 몸과 시간을 갈아넣는 그러니까 남을 시간이에요.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돈이라는 그 말을 구조에 드리는 계속 거예요. 빠지는 거죠. 맞아. 그런- 시간은 금입니다. 네. 진짜. 근데- 그냥 시간이 금이다는 옛날에 우리가 네. 시간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은 소중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은 금과 같은 재화예요. 결국 노동도 내 시간을 바꿔주기 때문에 내 돈을 주는 나에게 돈을 주는 이게 좀 슬픈 게 뭐냐면 60대 넘으면 그 시간을 또 안 살라고 그래요. 내 시간을. 60대 70대 넘어가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냐면 노동 생산성이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내 시간을 잘 안 사고 싸게 살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은 거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들어봅시다 반박을.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설득시켜드릴게요. 예. 안 쓰고 모아서 뭘 투자를 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차라리 그냥 쓰는 이만 못한 구조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투자를 뭐하러 하냐. 그냥 차라리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아깝진 더 않다. 나의 어떤 뭐 원동력이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남는 시간에 이 쉼의 시간은 저는 무조건 투자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채널에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월급은 마약이다. 네. 그래서 뭐 어우 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데 내가 뭐, 마약 중독자냐. 뭐 나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코카인이냐 뭐냐. 왜냐하면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멘트의 수위가 좀 셌었고 혹시나 뭐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 있었다라면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그 과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쉬는 영역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오셔서 쉬신단 말이에요. 그럼 네. 거의 넷플릭스를 보신다거나 그렇죠. 유튜브 쇼츠 막 계속 몇 개 보고 주무세요. 근데 그렇게 어떤 투자를 해서 남의 말 한두 마디 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유튜브 몇 개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신문기사 몇 개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갑자기 돈 번 친구가 나타나서 나 이걸로 돈 벌었다라고 해서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친구의 한마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 들려오는 그 축제의 소리가 내 귀에 맴돌면 그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장이었던 거죠. 그럼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2천만 원대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의 6천만 원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축제를 즐기고 그 축제가 끝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ETF 상장됐으니까요. 현물 ETF에. 그러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나는 그때 나한테 귀가 들려서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됐어요가 내 귀에 들려오고 성공담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2천만 원일 때 들어갔으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데 남의 축제에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축제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들의 술값을 계산해 주는 그런 그들의 차익을 우리가 해주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랍니다. 2021년 10월 달에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셨으면은 서울 아파트가 평균 15억이 됐어요. 12억이 됐어요. 지금 뭐 노도강까지 얼마가 됐어요. 지금 마용성이 얼마예요. 지금 세종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갑자기 느끼는 거죠. 나만 벼락거지 된 건가? 좀 나만 이렇게 될 수 없나? 이제 나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아예 모르겠다. 영끌을 해서 이제 들어갔으면 그 금리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투자는 2017년도나 2016년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들어가셨어야 되죠. 왜냐? 남의 축제 기간이 들려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흔들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항상 잃는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다는 거는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평상시에서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간 지표로 좀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의도는 없고 그냥 이 상황들이 너무 좀 즐겁고 재밌어서 제가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현이야 지금 에코프로 사야 돼? 이때는 네네. 에코프로가 130만 원이 넘어갈 때입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친구 어머니냐? 경제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평상시에 정말 경제에 1도 관심이 없는데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 메인에 기사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떠들고 지금 에코프로 얘기가 무슨 막 밈 주식이 되면서 막 사람들의 막 팬클럽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냥 남의 축제가 들렸기 때문에 누가 돈 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를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왜 항상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쓰고 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나는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었는가, 왜 나는 가치가 상승하는 곳에 돈을 넣어놓지 못했는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지. 그거 해봤자 다 마이너스 되고 뭐 저기 되는데 그거에 넣어서 뭐야 그냥 쓰는 게 낫지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결국 오늘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의 그 오늘을 보고 투자를 하면 그거는 준비가 어제가 있었던 사람한테 무조건 먹히는 게임이에요. 그거는 부루마블의 땅을 다 다른 사람이 사고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뭐 쌍파울루 뭐 몬트리올 막 뉴욕 이런 거를 누가 이미 다 샀는데 그때부터 내가 한 2번 돌 때 월급 얘네들 2번 받을 때 그때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죠. 미리 준비된 애들, 땅을 샀던 애들은 이미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발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해주셔서 또 그렇다. 부루마블로 얘기하니까 좀 약간 쉽게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부루마블로 얘기해서 거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아요. 부루마블도 결국에 주사위라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사위 운빨이 터지면 사실 아까 말한 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걸리기도 하고 네. 반대로 주사위 운이 안 좋으면 계속 뭐 안 좋은 것들만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투자라는 게 사실 100%는 아니니까.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잘 준비하고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준비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느니 그냥 뭐 저축하든지 뭐 그냥 안전하게 가자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 어떤 그 확률이랄까 이런 거를 좀 어떤 판단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결국 주사위에만 의존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사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루마블 게임은 오로지 주사위에만 의존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뭐 거기도 은행이 있고 네. 분명한 게임의 그 명칭이 명확하잖아요. 땅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럼 주사위가 어떤 수를 던져도 내 땅에 안착하고 있으면 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놓고, 그 안전장치라는 말은 당연히 공부가 밑바탕이 돼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선구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마친 후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2014년부터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 저도 막 사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막 네. 그 마음 아실 거예요. 투자를 하신다라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마트 이론이 있는데, 마트에 가면 신제품들 막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맥주 나오면 이거 새로 나는데 이거 무조건 먹어봐야겠네. 이거 뭐야? 이 고기 미국에서 언제 이렇게 좋은 고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담고 싶잖아요. 다 사고 싶다며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7년도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했고 부동산 공부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이제 첫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성공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개그맨 할 때 당장 KBS 공채 시험을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 떨어질 거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로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 제가 뭐 바로 돼서 바로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제가 2001년에 전유정 선생님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에 들어가서 2002년부터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로에서 하루 6번씩 공연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에는 8번씩 했어요.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근데 꽉꽉 찼어요, 관객이.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개그 콘서트 보러 가세요. 그래서 관객을 항상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6번을 공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때 야인시대라는 이제 네. 패러디 드라마를 패러디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 있었거든요. 너 이름 뭐야? 내 이름 말해야 되는 건가? 그래, 네 이름 뭔데? 나는, 그래, 너는 조선 최고의 주먹. 아니, 조선 최고의 주먹. 종로에 김두. 아니, 그렇참 네가 그렇소. 김두요. 외자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쌍칼이라고 해가지고 막 장난감 칼 2개 차가지고 나 쌍칼이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옛날에 이건 개콘에서도 옛날에 했었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 툭툭 치면 나가서 나도 모르게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번 하루 그렇죠. 6번 공연을
1년 계속 반을 크니까. 하니까 어. 아무리 피곤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뭐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자고 있더라도 누가 툭툭 주무시면 무대에서 나도 모르게 막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막 무대에서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떨어본 적도 없고 관객이랑 오히려 그냥 라이브로 얘기하는 게 즐겁고 무대에 서서 조명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때야 비로소 개그맨 시험을 본 거예요. 김대범 씨랑 안상태 씨랑 보나 많아요. 1, 2, 3등이에요. 김대범 씨가 1등, 제가 2등, 안상택 씨 3등. 저는 안상택 씨가 야 상태형 안어봉. 상태형 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형 떨어졌다 어떻게 해? 네. 야 우리 둘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그냥 팀이니까 같이 안 한다고 할까? 어떻게 할까? 김대범 씨가 아니 나는 무조건 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3등. 그 정도로 내공을 닦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성공 경험을 알아요. 시작하자마자 뭔가를 사고 싶지만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그런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 그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됐다면 그 어떤 투자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투자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온갖 책을 한 15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미시 거시 막 이제 원론을 배우자고 해서 2014년도에 들어가서 미시 거시 뭐 통계학 뭐 세무학 이런 것도 배우고 뭐 게임 이론 같은 거 배우고 3학기 돼서 등록금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나만 내 등록금이 깨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서점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달려가서 지금 아파트 가격 대비 80%까지 전세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께 전화가 왔는데 물건도 안 보고 전세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가 불씨만 한번 이렇게 확 당겨주면 엄청난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제 전 재산을 넣었거든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네? 또 분위기 뭐 좋은 분위기도 아니었으니까. 진짜. 그때 약간 올라오는 약간 분위기였는데 올라가겠지만. 이게 올라가느냐 뭐 하락 네. 막 한다 뭐 이게 굉장히 팽팽한 약간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역시 저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글도 많이 보고 막 그랬던 상황이라 막 이런 의견들이 막 서로 막 엇갈리는 의견이었었는데 한 보름 정도를 잠을 못 자겠는 거죠. 일단 그 돈을 놓고 나서 왜냐면 이제 살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돌렸고 네. 엄청난 뭐 근데 저는 이제 노동은 끝났고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서 노동을 2년 동안 이제 거의 뭐 그냥 얼굴이 알려진 한물갈 개그맨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동으로 그 돈을 만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네. 약간 그런 구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60% 무이자 대출 막 근데 이걸 어떻게 갚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갭 투자는 뭐 또 저기 송동구의 아파트는 또 2억 5천 7억 5천짜리 아파트인데 2억 5천 들어갔는데 5억 5천이고 2억 들어갔어요. 5억 5천짜리 전세를 이거 나중에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해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너무나도 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번 성공 경험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엄청난 저도 큰 모험을 했죠. 근데 왜 가능했느냐?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확률에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철저하게 준비된 나의 모습으로 진검승부를 했더니 야 역시 배반하진 않는구나 배신하진 않는구나 그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때부터 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웃음이 나오죠. 그때 기사 뭐 부동산이 난리 났다부터 시작해서 뭐 9.13 대책 2019년 9.13 대책 나오고 또 막 빡 2020년 또 빡 그거를 딱 본 거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제가 또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역시 그 바탕을 알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밤마다 막 미치죠. 너무 사고 싶고 내가 사면 될 것 같고 막 신기술들 막 지금 사면 될 것 같고 참았습니다. 2020년 3월을 만난 거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에만 매달리지 마시라. 주사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안전장치에 이 땅에 걸릴 것 같으면 잠깐 그 무인도 걸려도 되거든요. 응? 그렇죠. 예. 아우 잘 나와서 무인도가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내 땅을 그 앞뒤로 포진시켜 놔야 내가 그 땅에 가서 아무런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 준비가 되셔야 된다. 준비가 안 되고 이거 다 모든 게 다 운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투자로 성공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비하하는 말이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이게 싶어요. 뭐 부루마블이든 뭐든 어쨌든 게임에 룰이 있고 그 룰 속에 숨겨진 어쨌든 그 승리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네. 그런 승리 공식을 이제 공부하라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렇죠. 그냥 굴리면서 나오는 대로 족족 산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찾아봐야죠. 어느 땅이 제일 많이 걸리나 사람들이. 이때 밑에 쪽은 빨간색이고 네. 이쪽은 노란색. 여긴 좀 싸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좀 건너뛰고 이게 전략적으로 약간 좀 생각을 한다거나 부루마블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공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그런 거를 알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고스톱도 그냥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그럼요. 다 전략이 있고 이제 어떤 그 룰도 있고 그럼요. 공식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럼 미리 또 탄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미리 공부를 통해서 탄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기는 딱 그 시기 때 들어가서 딱 이기고 나오는 게 가장 뭐 좋은 투자법일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워낙 또 이제 안 해보면 너무 어렵고 또 하더라도 뭐 무조건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아예 먼저 포기하는 것 이거는 같아요.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보도 셰퍼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